안녕하세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우리 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이제 한 주간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지난주 한 주 쉬고 이제 이번 주 2주 만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1학기를 좀 종강을 하면서 과제 제출을 해야 되는 좀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조금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조금 잠시 내려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과제 제출 다 잘 끝났고요. 그래서 한 학기가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위쪽에 올라가고 있는 카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우리 교사들에게 이제 필요한 질문들을 제가 좀 모아서 답변을 해드리는, 공감을 많이 얻은 질문 위주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다 한 텀 쉬고 이제 훈육에 관한 시리즈를 올렸고, 또 이제 그것을 좀 한 텀 쉬고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중간관리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전에 원에서도 제가 주임교사하면서 했던 것들을 토대로 이제 선생님들께 전달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꼭 우리 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라 다른 원은 또 저렇게 주임교사가 저런 역할을 하는구나, 중간관리자가 저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관리자는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들 끝까지 보신다면 주임 선생님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원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하면서 좀 주임교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실 거고, 또 이제 훗날 모든 선생님들이 또 이제 주임교사가 되실 때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말이 좀 빨라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말이 빠르면 배속을 살짝만 늦추시면 좀 느려지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그 중간관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일반 이제 회사와 다른 그런 직급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원들은 원장님 밑에 주임교사, 그리고 주임교사 밑에 편의사, 그 연령길에 연령별로 선임교사가 있습니다.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교사가 4명 또는 3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연령을 관리를 하려면 저 혼자 좀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들이 있어서 각 연령의 선임교사 한 명들을 세워서 그 선임교사들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전달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선임교사들을 좀 세워놨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하는 역할, 그러니까 중간관리자가 해야 하는 역할들은 되게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행사를 계획을 합니다. 연간 행사를 원장님과 함께 계획을 해서 월마다 어떤 행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 계획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연초에 이제 1년 연간 교육 계획안을 제출하면 거기에 맞는 주임교사가 교육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매 주마다 주간 교육 계획안이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점검을 통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교사 관리가 있습니다. 교사 관리는 이제 교사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특이한 경우 이제 원장님께서 회의를 하자 했을 때는 이제 다 같이 모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주임교사가 판단하에 지금쯤 회의를 해야 한다, 이것에 관한 행사에 관한 회의가 필요하다 하면은 교사들을 모아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 업무 분담 같은 것도 이제 원장님이 개입하지 않는 영역이세요. 그래서 중간관리자인 주임교사가 또는 원감이 교사들의 업무를 좀 이렇게 분담을 해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일지나 서류 교육 같은 것들은 이제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임교사에게 교육을 지시해서 주임교사가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원화 관리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관리는 원장님이 하시지만 소소한 관리 정도는 이제 주임교사 선에서 할 수 있는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서류 관리, 매년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 또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다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원장님 업무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부재 시에 신입원화가 상담을 왔을 경우 상담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신입교사 면접을 봐야 되는데 원장님 스케줄이 맞지 않았을 때 제가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역할을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봤고요. 교사의 입장에서의 주임 역할과 원의 입장에서의 주임 역할이 조금은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의 주임 역할은 첫 번째 이제 교사들의
의견을 좀 대변을 해서 원장님께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교사의 입장을 100%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교사에게만 플러스가 되는지, 그리고 원에는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교사와 원에 모두 플러스가 되는지 이걸 잘 판단하셔서 조율을 하셔야 돼요. 딱 들어봤을 때 그래, 이 요구? 그래, 이 정도면 뭐 교사에게도 좋고 원에도 좋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교사들에게 이제 반별 배를 달아달라고 교사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사들이 조금 더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원 입장에서도 교사 배를 달아놓으면 교사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픽업시키고 이제 안전하게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되기 때문에 원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좋은 제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원장님에게 전달을 해드려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들어봤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좋지만 원에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싶으면 원과 교사가 똑같이 동일하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조율을 하시고 원장님에게 전달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사들의 업무를 최대한 좀 간소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요리를 할 그 재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요리사가 요리하는 것이 수월해지잖아요. 그리고 최상의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주임교사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교사들이 최상의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업무에 최대한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준비되어 있는 것만 딱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물어봤을 때 교사들이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서 교사들이 미리 그런 정보를 알고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은 뭐 커다란 게 아니라 상담할 때 필요한 기술들,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 또는 이제 교육을 계획할 때 주임 선생님 이 달에는 이런 활동을 할 건데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교육 계획에 대한 기술을 좀 제공해 주시고, 또 이제 아이가 다친 상황이나 좀 특별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정말 큰 상황이 아니고서는 교사들이 대개는 주임교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때는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지원해 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또 이제 중간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정말 큰일이라면 원장님께 보고 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교사들이 지원해 주고 나서도 원장님께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 입장에서의 주임교사의 역할을 좀 따져보자면, 어쨌든 원에서는 주임교사를 세운 이유가 업무가 어느 정도 수월하게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좀 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운영의 방침대로 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고, 원장님이 1대1 교사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원 같은 경우에도 교사가 10명이 넘는 교사들이 있는데 원장님이 1대1로 다 들어가서 그 교사들은 일일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서 제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원장님께 이제 안내해드리고 보고해드리고 이제 그런 체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입장을 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의 입장을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하면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으셔야 되고, 교사와 원에게 모두 다 플러스가 되는 점을 찾으셔서 교사들에게 제안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도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제안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할 건데 선생님들 의견을 어떠세요? 라고 좀 물어봐 주시고, 최대한 부드럽고 좀 최대한 납득이 될 만한 언어를 좀 사용을 하셔서 전달하는 것도 중간관리자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부재시, 원장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좀 든든히 좀 서 계셔 주셔야 합니다. 원장님이 뭐 연수를 가셨다거나 아니면 또 휴가를 받아서 잠깐 며칠을 비우셔야 되는 상황에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예민하게 계셔야 돼요. 민감하고 예민하게 계셔야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 계시지 않을 때 원화 상담이 왔을 때 또 상담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구청이나 여러 곳에서 이제 외부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좀 역량들도 좀 필요합니다. 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갖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교사와
교사와의 관계를 좀 맺으실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10명이 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딱 거의 중간 정도예요. 제 연령이. 그래서 20대 선생님들도 있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다양한 연령들이 지금 저희 원에는 계시는 편인데, 이 중간에서 그 중간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연령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이해도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젊은 선생님들 입장에만 생각하지 않고, 또는 너무 나이 있으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모든 연령을 좀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제 그 각 세대별로 그 문화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요. 내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스트레스는 결국 내가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일이 진행이 안 되면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중간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마음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타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중재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와의 관계를 조금 맺으실 필요가 있고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로운 것이지만 함께 일하는 교사들에게도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와 명령이 아닌 그 일을 하기 전에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작업을 먼저 통해서 교사들의 마음을 열고 교사들의 호응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좀 사용하시고 그런 대화를 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성향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일 중심인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일 중심의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일하시는 그런 사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일 중심으로 좀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 여자분들이 많은 곳은 좀 사람 중심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제 중간관리 자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보다는 좀 사람 중심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로가 행복하고 되도록이면 서로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만 잘 되면 일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스스로 조금 제 능력에 대한 좀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아, 내가 너무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 내가 어느 정도 일에 관련된 것들도 조금 중심을 잡아야 되나? 라는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 성격이 그래요. 저는 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싫은 소리 하느니 그냥 제가 하는 것이 좀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평화주의자래요, 저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좀 유지하면서 일하는 것이 저는, 왜냐면 서로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괴로운 게 싫어서 저는 좀 평화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일중심적인 모습도 필요하구나라고 좀 돌아보는 그런 상황들도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교사와의 관계를 갖는 것은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평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원장님도 아니고 딱 중간에 껴서 양쪽의 관계를 다 하나로 연결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이나 그런 모든 행동에서 좀 조심해야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원장님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또는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정도 어떻다라는 것들 정도는 원장님께 좀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될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의 입장을 또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주임교사도 되게 외로운 자리예요. 교사들은 이제 자기들 막 연령들끼리 모여서 막 뭐 또 하고 하면서 이제 하지만, 이제 주임교사 입장에서는 여기 끼기도 너무 어렵고 저기 끼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편하게 이야기하려면 저를 배제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어딘가 껴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하기는 참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원장님은 더 하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서 우리 중간관리자, 뭐 주임 선생님들이나 원감님들이 좀 챙겨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좀 챙겨주세요. 원장님 좀 챙겨드리고 최대한 좀 외롭지 않도록, 좀 소외되시지 않도록 같이 의사소통도 해주시고 대화도 좀 많이 나눠주시면 그 안에서 이제 해법들도 나오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원장님의 뭐 운영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이제 성격상 그러니까 뭔가를 강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성격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들 입장에서는 유해서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제 성격이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강하게 나갈 건 나가야 되고, 주임의 권한으로 이거는 이렇게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 성격상 저는 솔직히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계를 깨트려 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가 굉장히 답답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 그 단점을 좀 덮을 수 있도록 다른 일을 더 잘하시면 돼요.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을 좀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이야기를 그거 같아요. 교사들과 잘 지내려면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그들과 이제 풀 수 있도록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도 원장님의 입장을 들어주고 원장님의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주임교사는 잘 들어주는 사람.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잖아요. 이쪽 귀로는 교사들 이야기도 듣고 이쪽 귀로는 원장님 이야기도 듣고 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가장 좋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임교사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케줄표를 작성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달력이 빼곡하게 써있도록 막 다 해놔요. 다 체크를 해놓고 수행된 것들은 뭐 X도 해놓고 더 추가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달력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스캔을 해요. 아, 오늘은 이거 해야 되고 내일은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스케줄대로 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긴장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놓치는 것이 있는지, 제가 놓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사들이 힘들어져요. 제가 하나라도 시간을 뭐 지키지 못하거나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 교사들은 더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중간관리자 주임 선생님들께서 교사들이 조금 편의를 위해서는 더 발빠르게 긴장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맞는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그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조금 책도 많이 읽으시고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하시면서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체력이 좋지 않으면 감당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반도 운영을 해야 하고 또 이제 교사 관리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서 제가 영양제 4개를 지금 먹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것을 먹고 버텨야겠다라는 생각, 이걸 먹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4가지 종류의 영양제를 제가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체력을 기르려고 하고 있고요. 5번째로는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두고 선생님들 계속 돌아보면서 원장님도 돌아보면서 그 역할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상 제가 이제 그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나눠드렸고요. 좀 나랑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 위치에 갈 수 있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보시고 주임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주임 선생님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임 선생님들은 교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그 받은 배려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배려해 주시는 그런 너그러움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원장님을 잘 좀 보필해 드려서 원장님이 좋은 최상의 요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좋은 재료들을 좀 제공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고요.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도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